안녕하세요. 김예원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증외상 환자 응급처치 및 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외상이란 운수사고, 추락, 미끄러짐, 둔상, 열상, 자상, 관통상 기전에 의한 손상 환자면서 외상지수가 비정상이거나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하여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 중 손상 중증도 점수 분류에서 15점 이상의 외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외상지수가 비정상인 경우는 의식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음성 자극이나 통증 자극을 줬을 때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 또는 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경우, 분당 호흡수 10회 미만 또는 29회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중증 외상 환자 분류 지침입니다. 1단계 생리학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 의식 수준 버발 이하 또는 DCS 13점 이하, SBP 90mmHg 미만이거나 분당 호흡수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외상센터로 이송합니다. 2단계 해부학적 기준입니다. 관통 또는 자상, 동요가슴, 2개 이상의 근위부의 긴 뼈 골절, 앞괴, 벗겨진, 썰린 사지 손상, 손목, 발목 근위부의 절단, 골반골 골절, 개방성이면서 함몰된 두개골 골절, 마비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외상센터로 이동합니다. 3단계 손상 기준입니다. 추락, 고위험 교통사고, 자동차대 보행자, 자전거 사고에서 나가 떨어지거나 치임 또는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한 경우나 시속 30km 이상의 속도의 오토바이 충돌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외상센터로 이송합니다. 4단계는 특수고려사항인데요. 나이, 항응고질환 및 출혈성 질환, 외상과 화상이 동반하거나 시간지연에 민감한 사지손상 또는 20주 이상의 임산부, 구급대원의 판단, 투석이 필요한 말기신장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외상센터 이송을 고려하며 의심스러우면 바로 외상센터로 이송합니다. 손상 중증도 점수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해부학적 점수체계, 생리학적 점수체계, 동반질환 점수체계, 조합 점수체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손상 중증도 점수입니다. 6개로 나눠진 신체 구역별로 축약 손상 척도 점수를 배정하여 가장 높은 중증도 점수 상위 3개의 제곱값을 합하여 구합니다. 손상 중증도 점수의 제한점은 생리학적 지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수체계라는 것입니다. 6개로 나누어진 신체 구역 중 한 구역에 2개 이상의 손상이 중복되더라도 점수 계산에는 단지 하나의 손상만 포함되는 것 때문에 일부 손상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신체 한 구역에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관통상의 경우 한 신체 구역의 여러 장기에 높은 손상 축약 척도 점수를 가지는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단지 가장 높은 것만 손상 중증도 점수 계산에 이용되어 상대적으로 경한 환자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약 손상 척도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상의 유형과 심한 정도를 정의하고자 만들어진 해부학적 점수체계입니다. 신체를 9개 구획으로 나누어 분류하며 개별 손상의 중증도를 1에서 6점까지 구분하여 점수화합니다. 축약 손상 척도와 손상 중증도 점수의 신체 구역별 그림입니다. 이제 1차 사정 및 소생입니다. 목적은 수분 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 손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식, 기도 유지 및 경추 고정입니다. 앞으로 의식 사정을 합니다. 경추 고정의 경우 GCS 15점 이상이거나 전문가에 의한 방사선 검사 후 경추 손상의 배제 전까지는 경추 손상으로 가정합니다. 기도 확보에 대한 평가는 기도 내 이물질이 있는지, 안면골 또는 하악골 골절, 기관이나 후두 골절에 의한 기도 폐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추의 움직임에 의한 척수의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추를 보호하면서 턱을 들어 올리거나 아래턱을 밀쳐 올려서 기도를 확보합니다. 확정적 기도 삽입은 무호흡, GCS 8점 이하, 중증 아간면 골절, 흡입 손상, 후두 기도 손상, 흡입 징후 신경학적 상태 악화의 경우 준비합니다. 환자의 머리나 목이 꺾인 상태로 놓여 있고 환자의 머리나 목을 중리 위치로 교정하려고 시도할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목을 발견된 모양 그대로 고정합니다.
무의식 환자에서도 목을 펴려고 시도하다가 펴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합니다. 하악견인법은 가장 기본적인 술식으로 경추를 움직이지 않고 혀와 후두개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처치 제공자가 양손을 써서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기도 부종이 진행하거나 기도 안으로 출혈이 되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기도 안으로 다량의 출혈이나 분비물이 배출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도를 막을 경우에는 흡인이 기도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 장비입니다. 단순 기도 유지 장비, 전문 기도 유지 장비, 확실한 기도 유지 장비가 있습니다. 단순 기도 유지 장비에는 입인두 기도 유지기, 코인두 기도 유지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상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요. 구역질 반사가 살아있는 환자에게는 입인두 기도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두개골 바닥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코인두 기도 유지기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머리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기도 유지기를 삽입하면 두개 내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전문 기도 유지 장비, 성문 위기도기라고도 하는데요. LMA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후두 주위를 밀봉하고 튜브 끝부분이 식도를 막으며 성문 위기도기 중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은 후두 튜브 기도기입니다. 입인두를 밀봉하고 튜브 끝부분이 식도를 막으며 원이부와 근이부에 커프가 있는 이중 내강 튜브입니다. 장점으로 이중 내강 디자인으로 기관 삭감 보조에 효과적이나 목구멍 뒤쪽을 누리기 때문에 무의식 환자에서 사용하고 잘못 삽입할 경우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삭간형 후드 마스크 기도기는 기존의 LMA를 개선하여 기관의 삭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성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겔의 경우 비팽창식 기전이며 맹목적 삽입 술기가 가능합니다. 확실한 기도 유지 장비 중 기관 내 삭간입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기도 확보 방법이지만 배우기가 어렵고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지 방패막 절개술은 손상에 의해 성대 위쪽의 상기도가 폐쇄되어 기관 삭간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외과적 기도 확보법으로 다른 모든 기도 확보법이 실패한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호흡 및 환기입니다. 가슴을 노출한 다음 움직임을 관찰하고 청진하의 양측의 폐음을 확인하고 시진, 촉진 및 하진으로 흉벽 손상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호흡의 유무 및 호흡수뿐만 아니라 호흡의 깊이를 같이 평가하고 환자가 숨쉬기 위해 호흡보조 근육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부적절하면 즉시 호흡보조 요법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백밸브 마스크 기구를 사용하여 양압환기법으로 추가적인 폐환기를 시키거나 환자의 호흡에 맞추어 1회 호흡량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마스크와 얼굴 사이의 밀폐를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너무 강하고 빠르게 양압환기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순환 및 출혈 조절입니다. 외상 후 쇼크는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출혈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쇼크의 평가는 의식 수준, 피부 색깔, 맥박 등 혈력학적 상태에 대해 평가합니다.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연료가 감소하여 의식 저하가 발생합니다. 노인 환자는 출혈성 쇼크의 초기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생리적 보상이 잘 되어 출혈성 쇼크의 초기 징후가 모호하나 출혈성 쇼크의 징후가 확실하다면 치명적이므로 빠른 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외부 출혈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공기 보목 장비를 사용합니다. 압박대는 팔다리 절단 등 심한 출혈 등에서 사용하며 지혈 클램프 사용은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8게이지 이상의 정맥로 2개를 확보하고 정맥로 확보 실패 시 아이오 또는 C라인을 확보합니다.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주입합니다. 혈액 응고장애가 동반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트리넥삼을 IV할 수 있습니다. 쇼크 환자에서 장기관리 회복을 목표로 하여 수액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쇼크에 전형적인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외부 출혈이 없거나 지혈된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쇼크용 바지는 골반골, 대퇴골 골절 및 출혈 시 사용합니다. 기전은 복부랑 하지를 압박하여 kg당 3ml 정도의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하면 혈관 저항이 증가하고 후바가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합니다. 급격한 감압으로 인한 다량의 혈액이 전류되거나 60ml Hg 이상의 고압력 또는 2시간 이상 착용 시 근육 조직이 괴사할 수 있습니다. 쇼크용 바지는 하지부터 공기를 주입하며 압력 40ml Hg 도달 시 BP를 측정합니다.
SBP 90mm HG 미만의 경우 압력 10mm HG마다 BP를 측정합니다. 하지 압력 60mm HG여도 BP가 낮으면 하지와 복부를 모두 가압합니다. 기대치에 도달하면 공기 주입기 밸브를 모두 잠가줍니다. 벗기는 경우 복부와 하지 밸브를 열어 압력 10mm HG씩 내려갈 때마다 BP를 측정합니다. BP가 5mm HG 이상 하강 시 감압을 중단하며 수액 또는 혈액을 공급합니다. BP 회복 시 다시 공기를 감압하고 두세 번 같은 방법으로 감압을 진행하고 병원에서 제거합니다. 쇼크 방지용 바지 금기입니다. 다음은 출혈 관리입니다. 직접 압박의 경우 모든 출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압박 드레싱이 배어나오는 혈액으로 젖으면 드레싱을 제거 후 1회 안에 다시 압박합니다. 드레싱을 붕대로 단단히 감은 경우 흥건해진 드레싱과 붕대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덧대어 줍니다. 거상과 동맥점 압박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압박만으로 사지 출혈을 멈출 수 없을 때 거상을 고려하며 출혈 지속 시 손상 부위의 근위부 동맥점을 찾아 압박합니다. 국소 지혈제는 혈액 응고를 보조하고 추가적 혈액 손실을 조절합니다. 지혈제는 팔다리 절단 등 출혈이 멈추지 않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정상 조직 괴사 및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으며 관절 부위에 적용하지 않고 혈압계 커프 사용 시 수시로 관찰해줍니다. 장애인 신경학적 상태 사정입니다. 환자의 의식 수준, 동공의 크기와 반응, 편향진구 그리고 척수 손상 수준을 평가합니다. 의식의 저하는 대뇌로의 산소나 혈류 저하를 나타내거나 직접적인 뇌 손상을 의미합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환자의 산소와 환기, 관료에 대해 재평가합니다. 노출 및 환경 조절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출혈, 신체 표면의 손상 등을 파악합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 조절 중재로는 따뜻한 담요를 제공하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따뜻한 수액을 주입하고 신속하게 출혈을 조절합니다. 두부 외상 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적 손상 종류는 두피 손상, 두개골절, 뇌 손상이 있으며 2차 손상 종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뇌출혈이 있습니다. 두개강 뇌압이 증가하면 뇌관료압이 감소하고 뇌혈류량이 감소되어 뇌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두개 내 압력 상승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CP 모니터링은 GCS 7점 이하, 의식 변화와 동반된 다발성 손상, 편측 운동 소견과 함께 의식 불명인 상태나 두개 내 종양 제거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ICP를 낮추기 위해 30도 정도 머리를 올리거나 GCS 점수가 7점 이하인 경우 인투베이션을 시행합니다. 과호흡요법은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을 낮춤으로써 뇌혈관 수축을 일으켜 뇌혈액량을 감소시켜 뇌압을 낮추게 됩니다. 만디톨의 경우 3투 인유제로서 혈중 만디수 농도를 반영하는 오스몰 갭은 신부전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부전증 발생 예방을 위해 만디톨 사용 중에는 오스몰 갭을 측정하여 55mOs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교가 기도 개방 유지인데요. 필요에 따라 흡인을 시행해주고 기저독의 골절과 내막의 열상 시 비인두 흡인은 금기입니다. 뇌조직 관료 변화를 조기 발견하여 변화의 뇌관료를 예방하고 최소화합니다. 체온조절 담요 사용으로 체온을 낮추거나 해열제로 고체온을 초기에 치료하며 심상머리는 최소한 30도 높이고 머리는 가운데로 유지합니다. 적당한 심박출량 유지를 위해 부정맥의 조기 치료가 필요하며 혈액 대치가 필요합니다. 세포 외액 전해질 볼륨의 이동으로 인한 전하트륨이 가장 빈번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CBC와 글루코즈 또한 조절해줍니다. 카테터 관리인데요. 해모박을 적용한 환자의 경우 적절한 위치에서 배액되고 있는지 양과 양상을 관찰합니다. 클로즈 시스템을 유지하며 감염이나 공기 삽입을 막아주고 3분의 2 이상 차지 않게 수시로 비워줍니다. 무균적으로 조작하며 수술 부위의 삼출물을 관찰하고 즉시 소독합니다. 24시간 동안 MPO를 유지하고 의식에 따른 식이 처방에 맞춰 영양 공급을 시행합니다. 뇌 손상은 대사와 호르몬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특성 인후제를 치료받는 환자의 요비중을 측정합니다. 혈액 혈력학적 조사와 소변의 전해질 삼특성을 측정하며 규칙적인 소변 검사로 아세톤 유무를 조사합니다. 요봉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뇌하수체 손상 환자의 경우 매일 체중을 측정합니다. 두부 손상으로 인한 부동과 무의식이 피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자세를 변경을 해주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줍니다. 수면 패턴 장애를 예방하고 가족들의 지지를 격려합니다. 척수 외상 간호입니다. 외상으로 인해 손상 부위 이하의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신체의 전반적인 생리학적 이상이 초래됩니다.
운동, 감각, 반사기능 장애, 장과 방광 조절 손상, 역할 상실, 신체상과 자아 개념의 변화와 관련된 감정적, 행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 유지와 호흡 개선을 위해 흉부 물리치료를 시행합니다. 기계적 환기는 일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잦은 체위 변경을 시행하고 기관 누공 형성술이나 복대를 제공합니다. 방광팽만 예방을 위해 정체 도뇨관을 삽입하고 건조하고 평안하게 유지합니다. 요합병증 예방을 위해 방광팽만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신경성 예방을 위해서 금기가 아니며 하루에 3000ml 수분 섭취를 격려합니다. 간헐적 도요법은 유치도뇨에 의한 감염과 방광결석 형성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배뇨 시간 조절을 위해 정규적인 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하독하며 배뇨근 과반사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방광 및 복부를 주먹으로 두드리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감각의 손상으로 욕창 형성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 압박받는 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압력 감소를 위한 침대나 침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음의 잦은 사정과 대변의 배설의 기로는 대상자의 음식을 소화시킬 때를 결정하며 변비, 설사, 이급후증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아이오를 체크하며 하루에 3000에서 4000ml 수분 섭취를 격려합니다. 꽉 끼는 옷이나 보조기를 입어서는 안되며 전열기, 난방기, 난로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손톱을 짧게 깎고 티눈이나 가고를 자르지 않도록 하여 발 감염을 예방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을 측량하며 장음이 있는 경우 장내 영양이 가능합니다. 신체 사정은 대상자의 생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며 대상자에게 정상 성욕과 생리적 변화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흉부외상 간호입니다. 흉부외상의 종류는 흉곽 손상, 내부장기 손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동요가슴은 3개 이상의 연속된 갈비뼈들이 2부위 이상의 분절골절이 있으면서 모순호흡 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순호흡 운동은 정상 흉벽과 달리 흡기시 함몰되고 호기시에 오히려 팽창하는 역행성 운동을 보이며 저항기 상태를 초래합니다. 동요가슴의 치료 및 간호입니다. 긴장성 기흉은 폐손상이나 흉벽 천공으로 인하여 흉곽 내로 유입된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아 흉곽 내압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긴장성 기흉에서 산소요법을 시행하고 임상 증상 확인 시 영상 촬영 이전 바늘 감압술을 시행합니다. 긴장성 기흉이 확인된 흉곽 쇄골의 정중선과 두세 번째 늑골 사이 공간에 16게이지 또는 18게이지 바늘을 삽입합니다. 개방성 기흉은 흉벽 관통상에 의한 상처 부위가 열린 상태로 남아있어 외부의 공기가 개방창을 통해 들어와 폐는 흡기시 수축하고 호기시 팽창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병원 전처 치료는 3면 폐쇄 드레싱이 있습니다. 창상 부위를 완전 밀폐시킬 경우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합니다. 병원 첫 치료는 개방창의 상처 드레싱, 흉곽 배행술 시행, 심호 기침, 수술적 치료를 통한 개방창 봉합이 있습니다. 3면 폐쇄 드레싱은 꺼즈의 4면 중 3면만 밀폐하여 흡기 시 흡입력에 의해 드레싱이 창상 부위를 밀폐하고 호기 시 반창고가 부탁지지 않은 면으로 공기가 유출되어 긴장 기흉으로의 전환을 방지합니다. 대량의 혈lum은 1500ml 이상의 혈액이 흉곽 내 축적되는 경우입니다. 다량의 혈액 손실로 심장의 전부하가 감소합니다. 혈액의 눌림폐로 인해 환기관리 불균형이 유발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산소요법, 수행요법이 있으며 흉관 배액수로 소식될 혈액량을 보충해주고 응급 개용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낭압전은 심막각 내 혈액이나 삼출입 등의 액체가 고이면서 심장을 압박하는 상태입니다. 응급상황 시 심낭청자를 시행합니다. 약 5에서 10ml만 제거되어도 1회 박출량이 25에서 50% 증가합니다. 복부 외상 환자 간호입니다. 고형장기 손상, 내강장기 손상, 혈관 손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가 유출된 상처 주변을 소독한 뒤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적신 꺼즈로 덮어줍니다. 이물질은 응급실에서 제거하지 않으며 외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심낭압전이나 혈복증의 유무를 진단합니다. 손상통제술은 출혈이 의심되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외상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허용성 저혈압, 조기 지혈소생술, 손상통제 수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상혈압까지 지속적이고 다량의 수액 공급은 응고인자를 희석하여 혈액 점성이 감소하고 초기 혈전의 파괴로 출혈이 증가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지혈이 이루어지기까지 대략 수축기 혈압 90mmHg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조기지혈 수생술로 상당한 출혈을 보이는 환자에게 초기 과도한 수액 공급은 피하고 조기의 수혈을 시행합니다. 손상통제 수술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수술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외상의 치명적 3대 요소로 저체온증과 산증, 응고병증이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응고 과정을 방해하고 응고장애를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산증은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부적절한 조직 관리로 락테이트 렉시드가 증가합니다. 응고병증은 저체온증 상태에서 혈소판 기능을 저하되며 응고가 저하됩니다. 세 가지 요인 모두 외상 쇼크, 급성 응고병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출혈을 초래합니다. 출혈을 찾아 지혈하고 2개 18게이지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수액과 혈액을 공급합니다. 가온수액, 원블런켓과 산소를 공급하고 트리넥삼을 주거나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제외하고 허용적 저혈압 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골반 외상 간호입니다. 골반 골절로 인한 출혈은 80%는 정맥혈 출혈, 15% 정도는 동맥혈 출혈입니다. 골반각 내 최대 4에서 5리터 정도의 혈액이 고일 수 있습니다. 골반 골절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출혈로 인한 전류량성 쇼크입니다. 골반 골절의 급성기 치료는 골반 안정성 유지와 출혈 통제가 우선적입니다. 골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골반 고정 시트를 적용합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골반 전면부 손상 시 골반의 벌어짐 예방, 골반각 내 불필을 줄여 혈액이 과도하게 고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단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부 및 외우부 생식기계 압박에 의한 2차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C클램프는 골반 후면부 움직임 제한 및 파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골반의 고정술은 골반의 전반적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골반 고정 시트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며 장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원부 및 외부 생식기계에 대한 2차 손상 가능성이 적습니다. 출혈 통제입니다. 골반 내 꺼즈 충전술은 배꼽 하부 10cm 정도를 절개하여 골반각 내 꺼즈를 충전하여 출혈할 부위를 직접 압박 지혈 시행합니다. 혈관 내 풍선 확장에 의한 대동맥 차단 소생술은 대동맥 내 풍선을 삽입 후 확장하여 하지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출혈을 멈춥니다. 혈관 조영술은 혈관 조영실에서 영상학과 전문의에 의해 실시됩니다. 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적으며 덜 침습적인 시술로 많이 시행합니다. 골반 골절의 급성기 간호로는 피지컬을 통해 영상 촬영 전 골절을 확인하며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 양상을 확인합니다. 골반 고절 시트 등을 사용하여 골반의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혈액학적 검사 결과 전신적 저혈량성 쇼크 징후를 확인하여 출혈 위험성을 감시합니다. 동반 손상 및 2차 손상 감시입니다. 영상을 통한 골반각 내 장기 손상을 확인합니다. 남성의 경우 외부 생식기 손상으로 요도가 폐색되는 경우가 있어 방광팽창 및 배뇨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출혈 등을 확인합니다. 골반의 안정성을 위해 견인장치 사용 시 견인장치에 의한 2차 손상을 감시합니다. 골반 골절 시 거동 제한으로 낙상 예방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골반 고정술후 간호입니다. 수술 상처를 간호하며 4에서 6주의 절대 침상 안정을 하도록 합니다. 통증 관리 및 급성기 치료 종료 후 입원실 재활과 관련하여 전원을 조정합니다. 초기 침상 안정 기간이 지난 후 재활 운동을 시작합니다. 45도에서 90도, 서기, 보행기 거동, 보행기 없이 걷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재활 초기 사고 방지를 위해 항상 보조 인력을 동행합니다. 개방성 상처 및 항문의 손상을 동반한 골반 골절의 경우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골반 내 신경 손상을 동반한 골절 시 신경 손상으로 배뇨, 배변의 문제와 남성의 경우 성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 발생 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간호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처치 및 간호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